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백목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이렇게 오늘 참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개인적으로 이제 백목님 자체 이제 본인께서는 남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좀, 시드물을 들으면서도 비슷한 분이 되게 많기는 했어도, 예.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좀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비슷할 수는 네. 있으나 이렇게 예, 똑같은 사람은 또 없었던 것 같다. 예. 자, 그러면 또 뭐 엄청난 긴 세월을 겪어 오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줄여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어릴 때 한 6살 정도까지는 집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근데 할머니 방에는 조금 있으면 안 될 그런 신주단지나 불상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 예.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도 그런 걸 모셨다고 제가 직접 들었었고, 그런 것들 원래 모시면 평생을 이렇게 모셔야 된다 들었는데, 그냥 도중에 그냥 접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엎으셨구나.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인지 집안 자체가 많이 힘들게,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게 살고 있었고, 예.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제 아까 그 저승차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악신이라 할게요. 그냥 악신. 그치. 그 그럴 수 이유는 이제 있어요. 예. 제 마지막쯤에 나올 건데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할머니랑 같이 살다가 제가 7살쯤에 부산의 동의대학교 바로 밑에 가야라는 동네 달동네에 살았어요. 예.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놀 게 없으니까 지나가는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그 대학교 위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노는 게 그냥 평소 생활이었어요. 제가 아마 8살 때일 건데 그때도 이제 동의대학교 위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놀러 가려고. 근데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엄청 크게 뭐가 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붕 뜨더라고요. 예. 갑자기 주위가 엄청 따뜻해지면서 이 장면이 완전 진짜 막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초원 같은 걸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면서, 와, 이게 뭐지? 진짜 좋네, 이러면서, 와, 좋네 하다가 뭐 계속 두리번 거리다가 이제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보이세요. 어, 누구시지? 이래가 한번 가볼까? 이러는데 또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안고 도로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동의대학교 그 당시 바로 밑에는 엄청 좁은 2차선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서 차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런 걸 피해 가다가 오토바이가 저를 쳐가지고 제가 도로 한중간으로 날아갔어요. 아, 예. 근데 그렇게 많이 지나가 다니는 차들이 그때는 단 한 대도 안 지나갔던 거죠. 아주머니가 저를 안고 나갈 때까지. 예. 그래갖고 2차 사고도 발생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날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냄새도 맡아지고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저승차사 악신이랑 마주치게 됩니다. 계속. 이게 이제 목숨 한번 잃을 뻔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다 트이셨구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린 나이에는 그게 구별이 잘 안 가잖아요. 이제 살다 보면.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지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제가 10살쯤에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경남 김해로 이사를 가게 돼요. 예. 근데 이사 간 곳, 거기도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주위에 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 집도 걸어가면 한 40분 이상 걸어가야 되고. 집 발 앞에 엄청 작은 강, 해반천이라고 하는 그런 강이 있었는데 예. 거기 사람들이 낚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학교 마치고 할 게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낚싯대 사달라 해가지고 이제 뭐 거의 일상의 낚시였죠. 그냥 앞에서 붕어 낚시 하고 있고 막 하는데 어느 날도
어김없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싹 걸어오시는데 그 영화 2012의 그 승려복 입은 거 아시죠? 오, 그 멸망 영화 아닙니까, 그거?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죠. 그런 복장을 하신 스님이 저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재밌나 이래 하시고 뭐 이름도 물어보시고 막 이리저리 대화는 주고받았는데 너무 어렸었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부터 기억이 딱 정확하게 나는 게 갑자기 집에 부모님 계시나 이래 물어보시길래 당시 공장이 바로 위에고 걸어서 한 30초 거리에 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둘 중 어딘가에 계시겠지 싶어가지고 계신다 이래 하니까 가자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한참 낚시하고 있어도 옛날 시골은 어른들 말하는 게 법이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그냥. 예. 안 그러면 많이 혼나서 어쨌든 그래가 집으로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집에도 없고 공장에 계시는 것 같은데 모시고 올까요? 이러니까 아니다 됐다 이러면서 물 한 잔이랑 그 승려복 몸에 두르고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 청 같은 거. 예. 그거를 주시더만 여기 쌀 좀 받아온나 이래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물 한 잔이랑 그 천에다가 쌀을 미친 듯이 이렇게 넣어드렸죠. 스님이 보시더만 완전 껄껄껄 웃으시면서 아가 손이 와 이래 크노 그러시면서 갑자기 제 머리에 손을 올리시더니 눈 좀 감아봐라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눈을 딱 감으니까 스님이 그제부터 뭐라 하세요. 못 알아듣는 말을. 이제 돌비라고 칭할게요 저를. 돌비야 항상 웃으면서 좋은 생각만 하고 힘든 사람들 많이 돕고 살아라. 그리고 당분간은 이상한 것들 안 보일 끼고 그럴 낀데 시간 지나서 또 보일 끼다. 근데 또 내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니를 도와줄 거니까 지금처럼 의심하지 말고 그분 말 잘 들으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지? 예. 그래서 가시고 부모님한테 오셔서 말씀드려도 당연히 안 믿으시지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래 하시고 뭐 어쨌든 근데 정말 그날 이후로 이상한 경험들을 안 했어요. 그렇게 뭐 되게 평범하게 살았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 회사가 그 사이에 좀 잘 되시고 이러셔가지고 도심 쪽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차사 악신이랑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예. 근데 그 당시 엘리베이터가 정면에 바깥에 보이는 작은 창이 있고 양쪽 끝에 이제 거울이 달려있는 그런 엘리베이터였는데 저희 집이 7층이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다가 6층이랑 7층 딱 중간에서 멈추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러면서 불이 깜빡깜빡거려요. 근데 또 그 작은 창에 원래 빛이 들어오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근데 그것도 점점점 사라져요, 이게. 예. 깜빡깜빡 하면서. 그러다만 어느 순간에 딱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 돼버려요, 안에가.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중2병도 세게 오고, 게임 중독도 좀 많이 심했어가지고, 예. 무섭다기보다는, 집에 빨리 가서 게임해야 되는데 막 짜증만 계속 났었는데, 체감상 몇 분 지났나? 다시 불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완전히 암전이 되고 하는 순간 옆에 양쪽 거울에서 뭐가 조금씩 빛이 올라와요. 예. 근데 이게 밝은 빛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회색빛 같은 게 사사살 올라와요. 오. 그러다가 갑자기 팍 하는데 거울 가득히 그 저승여왕님 프로필 사진에 있는 그 얼굴 있죠. 저승사자인데 여자란 말인 건가요? 성별은 모르겠어요. 이게 느낌이 예. 성별은 모르겠어요. 그냥 머리가 엄청 길고 그 저승여왕님 그 프로필 사진에 있는 모자를 뺀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그거를 양쪽 거울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놀라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막 가짜 볼린 물고기처럼 막 파닥파닥 거리더라고요. 몸이. 예. 그래서 막 진짜 막 숨도 안 쉬어지고 꺽꺽꺽 하면서 당연히 바지에 작은 것은 지리고
와, 이게 진짜 심장마비인가 싶을 정도로 막 몸은 막 꿈쩍꿈쩍 바닥바닥거리고 완전 멘탈이 나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바깥에 보이는 작은 창틈 사이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당했던 사고의 불빛이 들어와요. 불빛이? 예, 이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아니고 진짜 정말 노랗게 정말 이쁜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몸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음이 갑자기 진정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주위도 밝아지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불이 들어오고 저희 집 7층으로 도착을 했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이 너무 놀라다 보니까 집 문에 안 들어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바로 앞에서 주저앉아갖고 그때부터 막 눈물이 펑펑펑 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누가 뒤에서 뭘 던지더라고요. 예. 막 펑펑 울고 있고 막 정신없는데 뒤에서 뭐 엄청 따가운 걸 누가 계속 던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강아지 목 뒷덜미 잡고 이렇게 들듯이 누가 제 뒷덜미 잡더니 빨리 문 열어라고, 집 문 열어라고. 저는 막 정신없이 이게 뭐고 막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막 주머니에서 막 열쇠 꺼내가지고 옛날에는 도어락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열쇠 구멍으로 여는 거다 보니까 막 네, 들들들 네. 떨면서 막 어떻게 열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신발장에서 그냥 저는 완전히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뒤로 싹 돌아보니까 또 그 2011에 나오는 승려복 같은 걸 입으신 스님이셨어요. 예. 근데 그 스님이 이전에 만났던 그 스님이 아니고 다른 스님이고, 근데 그 스님이 엄청 화가 나신 얼굴로 저한테 니 뭐하는 놈이고 악수도 아니고 곧 죽을 놈으로도 안 보이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게 사람한테 저렇게 정확하게 기운을 들이내노. 이것 봐라, 이 소금이 이렇게 바로 타버린 거 안 보이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아까 니 안 도와줬으면 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빨리 말해라. 니 뭐 했노? 뭐 하고 다녔노?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당연히.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뭐 계속 예. 계속 그냥 펑펑펑 울면서 진짜 저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학교 갔다 온 게 답니다. 하다가 저를 계속 이제 그 뒤로는 계속 쳐다보시더만 뭔가 계속 생각을 하시는 듯이 쳐다보시는데 갑자기 절 안아주세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안도감이 들었나 기절했거든요. 그때 바로 이제 기절했다 눈 떠보니까 제가 스님 무릎에 이제 머리를 올려놓고 이제 누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스님은 이제 뭐 불경 같은 것도 막 계속 뭐 외우고 계시고 그 주위를 이제 살살 훑어보니까 아직 해 떠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시간 오래 안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인데 이제 스님이 막 물을 떠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랑 완전 하나 모습이랑 완전 정반대로 엄청 온화한 모습으로 일단 물부터 마셔라 하시고 이제 스님이 됐든 네 이름이랑 한자랑 생년월일 좀 이렇게 적어봐라 이러면서 종이를 종에다 이렇게 적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래저래 보더만 갑자기 스님이 막 우세요. 아이고 하면서 가여운 곳 어린 게 뭔 잘못했다고 이러노 이러면서 막 우세요. 저는 뭔가 싶었죠. 그 당시에는. 저를 이제 또 안아주시면서 막 토닥토닥 하시는데 예. 저도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속에서 갑자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이상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꺼내시는데 돌비야, 내가 원래는 어제 본토로 갔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이 동네에 시주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니 때문에 온 것 같다. 전에도 누가 니한테 이렇게 해줬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완전 딱살 돋았죠 그때는. 네 이러니까 그 뒤로 이상한 것들 안 보이고 안 들리지 하니까 또 내 얘기를 하고, 그래 오늘 일은 절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또 어느 정도 막아놨지만 어느 순간이든 간에 저 존재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고 저 존재가 아니더라도 니는 정말 간혹 형체를 정말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들이 네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죽었다 생각하고 도망다이라 이렇게 하더라고. 내 일을 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게 무당팔자도 아니고
목자의 길을 가야 될 아인 것 같은데 이게 뭔 일이고 이러면서 이제 가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뭔가 회심의 일격을 또 날리시는데 아마 시간이 흘러가지고 네가 정말 좋은 꽃을 피우려고 할 때 진짜 큰 시련이 올 거다. 그때도 정말 꿋꿋하게 버텨서 항상 웃고 다니라.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도 정말 항상 웃고 버티라. 그럼 언젠가는 진짜 좋은 날이 올 기다. 니는 항상 좋고 나쁘고를 반복할 거기 때문에 니 집안도 그렇고 언제든지 좋은 생각만 하고 다니라 이러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방바닥에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뻗었죠. 뻗어갖고 이게 뭔 일인고 꿈인가 싶어가 막 꼬집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하는데 그날 늦게까지 어머니랑 누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당시 아버지는 그날 며칠 전에 이제 출장 가신다면서 안 들어왔던 상황이었고, 예. 보통 저녁에 한 7시쯤 되면 들어오고 누나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가지고 야자한다고 좀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아마 12시가 넘어도 아무도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새벽이었나? 누나 살짝 저는 잠들어 있었고 누나가 들어오더만 깨우더만 돈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네, 이거 갖고 며칠 좀 버티라. 아마 엄마도 며칠 못 올 기다. 이래 말씀하시는 게 알게 된 게 이제 아버지가 출장을 간 게 아니고 회사 거래처 중에 가장 컸던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어찌됐지 그 연쇄 부도를 좀 막아보려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다가 그날 딱 제가 이걸 경험했던 그날에 이제 최종 부도 판정을 받고 안 좋은 선택을 하셨던 거죠. 아버님이 예, 너무 사람이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잘 되고 아무 이유 없이 막 무너지고 이런 게 너무 반복되다가 예. 그런 걸 너무 자주 겪으시니까 지치셔가지고 이제 안 좋은 선택을 좀 하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또 구조가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어머니랑 하고 저는 너무 어렸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 너무 크게 받을까봐 말을 안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정말 신기하게도 25살까지는 영적인 고통은 거진 없이 지냈어요. 그 스님 말씀대로. 근데 집안이 점점 분비박산이 나더라고요, 이게. 예.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지나 이런 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제가 나중에 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누군가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집안이 점점 풍비박산이 나요. 뭐 어떻게 재개해 보려고 하면 해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거래처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거래를 끊어버리던가 아니면 물건 싣고 갔던 차가 이게 전복돼가지고 지연돼서 그런 위약금 물리는 것들도 많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예. 그런 거를 한두 번 넘게 계속 맞다 보니까 이게 재정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이유로 되게 그냥 자주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살부터는 항상 쓰리잡까지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25살 때부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5살 때도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예. 제가 그때도 이제 낮에 회사 다니고 밤에는 이제 배달을 했거든요. 이제 늦은 밤에 이제 배달을 하고 가게로 돌아가는데 엄청 큰 사거리가 있어요. 저희 쪽에. 예. 그쪽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가 딱 와가지고 폰을 꺼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폰 꺼내려고 주섬주섬거리니까 신호 바뀌는 걸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이제 신호가 바뀌는지 빵빵빵 하더라고요. 예. 다시 꺼내려는 거 다시 놓고 바뀌었다 싶어가지고 이제 땡겨서 가는데 뒤에서 또 엄청 계속 빵 해요. 나는 야 미쳤나 몇 초 늦었다고 완전 난리 치네. 그러면 뒤로 씩 쳐다보는데 쌍라이트도 엄청 끼고 계속 빵 하는데 제 오른쪽에서 뭔가 엄청나게 큰 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보통 오토바이를 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걸 피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 근데 몸이 탁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거리 중간에서 저는 완전히 서게 되고
뭔가 엄청 큰데 이때도 뭔가 끽 소리가 들려요. 이때도 또 초등학교 때 그 사고처럼 뭔가 갑자기 확 밝아지더니 이번에 그냥 또 순식간에 확 사라졌어요. 예. 그래갖고 딱 고개 돌렸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 코 1cm 앞에 버스가 있었어요. 제 코 바로 1cm 앞에. 와. 그래가 뒤에 분이 내려갖고 버스 아저씨 문 완전 빵빵 차고 뭐하니 신호 바뀐 지 얼마 됐는데 신호 위반을 이래 하노. 뭐, 죽을 뻔했다 애가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저는 근데 이게 놀래고 이런 게 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내 또 막 이상한 거 보일 낀데 그 걱정만 되는 거예요.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와 나 이거 보이면 진짜 막 이상한 것들 보이고 막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들리고 막 안 되는데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진짜 미치게 그래갖고 바로 조퇴하고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자주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맡고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예.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해서 1년쯤 지났나 26살 때 아까 그 악신이랑 두 번째로 마주치게 됩니다. 예.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좀 짧아요. 그때도 되게 늦은 밤이었는데 늦은 밤에는 배달을 할 때 지상으로 출입하면 욕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배달을 하면 시끄러워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 동 라인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뭔가 옆에서 저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 왼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느낌이 그러니까 뭐 이상 지나가는 건갑다 이상한 놈인갑다 했는데 제가 이제 배달을 가야 되는 그 동 라인에 이제 거의 한 50m쯤 남았나? 한 30m, 50m 남았나? 그때부터 뭔가 바닥에서부터 뭔가 조금씩 올라와요. 예. 이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시선이 고정이 됐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요. 네. 꼭 지를 보라는 듯이. 근데 이게 발부터 형성이 되는데 도포 같은 거 있죠, 도포. 예.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다리부터 엉덩이, 허리, 이제 가슴, 머리까지 이제 점점점 생기는데 얼굴이 딱 그 존재인 거예요.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네. 오. 근데 정말 이게 기괴한 게 그 지하주차장 바닥부터 끝까지 이게 몸이 다 안 펴지는지 다리는 거의 기역자식으로 접혀져 있고 팔은 그 머리 바로 위에서 진짜 팔이 한 2m 됐던 것 같아요. 팔이. 얼굴은 그대로 아까 저승여왕님 프로필 사진 그런 얼굴 그대로였고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보고 가니까 앞에 뭐 안 보이고 이러니까 넘어지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이랬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좀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냥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사람들 많은 쪽으로 가가지고 막 하면서 이러다 가게 연락해갖고 내 넘어졌는데 좀 수술 좀 해라 이러고 그냥 진짜 집에 도망가듯이 갔어요. 도망가야지. 예. 예. 오토바이 거기 있으니까 좀 알아서 처리하고 해라. 돈 내가 다 물려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래 하고 갔는데 맹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술을 미친 듯이 먹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친구가 정말 한 100톤 가까이 부재중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고 이래갖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딱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받으니까 막 진짜 막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던데 얘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울어요. 예. 그 당시 이제 쟤랑 세상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가 그날 새벽에 이제 교통사고로 떠났다더라고요. 그날에. 대신 가신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진짜 식지도 않고 입었던 옷 그대로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화가 막 오르는데 화도 오르면서 이건 내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저거 봐갖고 그런 것 같다. 왜 내를 안 괴롭히고 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이러노. 예. 그때부터는 오만 가지 생각 다 오면서 정말 어린 나이에 막 우울증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네네. 막 그래가지고 정말 몇 년은 정말 진짜 넉넉히 살았던 사람 같았어요. 막 내 때문에 뭔가 친구가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지금이야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좋아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막 귀신이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상한 거 보여도 그래
막 이러면서 그냥 정말 녹놓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예. 그래도 이제 주위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뭐 집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살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예.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래저래 이악 물고 버티고 이래가지고 저 역시도 이제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이래갖고 작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사정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좋은 인연까지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이 존재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3년 전입니다. 3년 전. 네. 네. 집사람이 그 당시에 임신 8주 차였어요. 예. 그때는 이제 솔직히 막 친구 떠나고 이렇게 했어도 아 내한테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 이러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아까 그 스님이 말씀하신 제가 큰 꽃을 피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낮에 본업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이 없어갖고 집에 쉬고 있었고 네. 집사람은 일을 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는데 제가 신발장에 저 현관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꿈인지 실제인지 구별이 안 가요, 이게. 어쨌든 그래 보고 있는데 몸은 당연히 안 움직여지고 예. 이게 근데 현관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사라지더라고요, 현관문이. 그러면서 그 악신이 얼굴을 조금씩 드러내요. 현관문 왼쪽부터 해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집으로. 이제 몸도 조금씩. 너무 낮다 보니까 얘가 완전 거의 접힐 듯이 이렇게 기어오듯이 내 발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어머, 예. 근데 그때도 제가 놀란 게 아니고 정말 이 직감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 이거 내 새끼다. 내 새끼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너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부모는 강하다고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데도 미친 듯이 욕을 했어요. 뭐, 입 밖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네가 지금 여기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당장 나가라 꺼져라. 아직 얼굴도 못 본 내 새끼 건드리기만 해봐라. 예. 내가 죽어서도 네 찾아내갖고 평생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다 못해갖고 네가 혹여나 환생하게 되면 내가 네뿐만 아니라 네 모든 씨 다 말라버릴 기다. 다 죽여버릴 기다 이랬어요. 진짜. 예. 너무 악감정이 박쳐도 얘가 나타나면 뭔 일이 생기는 걸 아니까. 근데 그 느낌이 내 새끼인 거를 너무 강하게 받으니까. 근데 이 존재가 처음으로 얼굴에 입을 벌려요. 어? 예? 입을 쫙 벌리는데 이게 입이 거의 현관문 크기로 벌려지면서 딱 한마디를 해요. 완전 중저음인데 해봐 이러더라고요. 해봐. 이러면서? 예.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아 계속 빌었죠.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냥 저를 데리고 가세요. 왜 다른 사람한테 그럽니까? 내 데리고 가세요. 이러면서 아 진짜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엄청 빌면서 막 그냥 내 데리고 가라. 내를 어째라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 쩍 벌려진 입이 이제는 씩 웃으면서 그래 이러면서 싹 사라지더라고. 아, 이거 어떡하냐. 예.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나? 정신이 이제 돌아왔다 해야 되나? 그때는 이제 제가 이게 실제라는 게 딱 느껴지는데 제가 진짜 신발장에서 무릎 꿇고 문을 막 잡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네. 막 그러고 있다가 아마 이거는 말할 수도 없고 집사람은 아이까지 베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 때려 있고 집사람은 왜 그러냐 이래 했는데도 이러고 있다가 늦은 밤이 됐는데 살짝 잠이 들었는가 봐요. 저도 이제 피곤했다 보니까. 네. 근데 집사람이 오빠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이거 잘못됐다. 딱 가가지고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가보니까 집사람 잠옷이 흰색이었는데 흰색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제발 아니다 이러면서 진짜 차로 낼 수 있는 속도로 최대한 속도를 내서 병원까지 갔어요. 119 부를 생각도 안 들고 예. 가가지고
응급실로 갔는데 저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음파를 먼저 하죠. 그래 되면. 근데 애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애기 심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계속 또 속으로 빌었어요. 진짜 감사하다고. 그래, 이제 내 데리고 가고, 제발 내 아이는 건들지 마라. 그래갖고 왔는데, 뭐, 이제 심한 유산기가 있고, 무슨 태반증인가 뭐, 그것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아직 원인은 잘 모르겠다. 네. 병원에서 이제 출산 때까지 일자로 움직이지 말고 누워만 있으라 해가지고, 그 뒤로 집사람은 출산할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예. 제가 어쨌든 이 응급실 사고 나고 이틀 뒤인가부터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낮에는 뭐 괜찮고 이래 하는데 밤에 잔다고 자면 소리를 그렇게 지른대요, 제가.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엄청 지르는데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해갖고 집사람이 딱 당연히 깨우려고 하겠죠. 근데 딱 처음 시도를 하고 안 했던 게 딱 깨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엄청 목소리가 제가 지금 약간 미들톤인데 예. 저음으로 바뀌더래요, 제 목소리가. 그러면서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내 입맛 빼고 다 죽인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난리가 나고 집사람은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일도 가게 돼야 되고 이제 장모님이 오셔서 집사람을 케어를 하는데 정말 진짜 하루 걸러 하루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했대요. 예. 그러면서 또 제가 운영하던 회사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거래처들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하루아침에 또 똑같이 뭐 이제 차가 넘어가서 지연금을 물려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부도가 나면서 이제는 막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100일도 안 된 애기랑 집사람은 이제 처갓집으로 가고 저는 이제 따로 아직까지 따로는 있거든요. 네. 이제 현재구나.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집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혼자 네. 있었던 집을. 이제 가전제품을 이제 팔려고 인터넷에 이제 이래저래 올리니까 한 분이 연락이 오셔갖고 물건 하나를 파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보시고 뭐 이러 있다가 뭐 얼마 있다가 기사 보낼게요 이래 하고 하는데 나가시는데 갑자기 제 뺨을 탁 때리시는 거예요. 정말 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뭔가 화가 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60대 아주머니가 때려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그게. 근데 다리에 제가 힘이 착 풀리더니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우는지도 모를 정도로. 뭐요? 예.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호통을 치는데 순리를 거스르고 태어난 기가 또 순리를 어겨가면서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멍청한 새끼야 이러면서 소리를 팍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돌비님한테도 제가 아까 오후에 좀 말씀드렸던 게 제가 태어난 비화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배웠을 당시에도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하시던 일이 망하셔가지고 예. 저를 베고 있는 상태에서도 밥을 2, 3일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하셨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셨죠. 제가 뱃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집이란 것도 존재할 수 없었고 그냥 정말 천막 같은 데서 살았대요. 예. 3살, 그 당시에 3살인 누나가 있었고 뱃속에는 몇 주 안 된 아기가 있는데 밥도 못 먹고 막 천막 같은 데서 살아야 될 정도 상황이 너무 안 좋대요.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상 네 배웠을 때 너무 힘들어서 니를 지우든지 아니면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 네. 이게 결국은 아까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순리를 어겨가지고 기회를 얻어서 태어났으면 그냥 흘러간 대로 살면 되지 왜 또 어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막 계속 호통을 치시다가 그래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노. 내 살다 사람 옆에 차사 붙어 있는 건 처음 본다. 근데 저거는 차사가 아니고 아마 네가 순리를 어겼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실직한 자살일기다. 오? 네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버림받은 자살일기다.
저 사람도 너무 딱한데 더 딱한 거는 네 뒤에 계시는 분이다. 네 지켜주다가 갈기하게 찍혀갖고 머리카락만 보인다. 머리카락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와. 그래가지고 뭐 아주머니 재산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분을 계속. 예. 무속인이세요, 그분? 무당이세요? 아 근데 웃긴 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당은 아니지만 내 한 번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하시면서 지금까지 돈을 10원 한 푼도 요구한 적 없었고 오히려 우와. 선생님께서 직접 사비를 털어가시면서 제사도 지내주시고 여러 가지 비방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애기랑 한 번씩 만나야 되니까 이제 놀러 가서 자면 제가 소리도 안 지른대요. 정말 고니고니 잔대요, 집사람이. 이제 그분이 보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거는 줄기는 많이 줄겠지만 니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 기다. 그분도 그렇게 말했어요. 니는 무당할 팔자가 아니고 목자가 될 팔자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팔자래요, 저보고.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저희 할머니가 신당 모셨다 했지만 저희 할아버지 모든 집안 내력이 천주교십니다. 오. 몇 대가 천주교셨대요. 그냥 태초부터 그냥 거의. 근데 할머니가 들어오면서 그게 꼬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아무래도 할아버지신 것 같다고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계속 말씀을 할 수도 없으시대요. 머리카락만 남으셔가지고. 아이고, 수호령 개념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다가 네. 기구하네요. 그래 아직까지도 뭐 현재 진행인데 솔직히 한 번씩 되게 무서워요. 이게 또 언제 그럼요. 드러낼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게 너무 싫고 이게 끝나지 않은 거고 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평생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자기가 많이 달래는 놨지만 언제 또 수틀릴지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아까 악신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승천사를 그래서 네. 왜 악신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까라고 했는데 충분히 그럴만했고 그런데 그게 더 놀라운 게 실직한 뭐 혹은 버려진 저승사자다. 네. 그렇게 와.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 선생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못 데리고 가서 뭔가 한이 맺힌 것 같다. 니 때문에 화도 되게 많이 나 있고 그러면서 그냥 선생님이 흘러가시는 말씀으로는 아마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도 지켜주신 게 뒤에 계시는 분인 것 같다. 아마 내 지켜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분한테 밀려서 뭔가 좀 안 좋아지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흘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묵님께서 저한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저랑 비슷한 사연은 있어도 똑같은 사연은 없었다라고 했던 이유는 알겠네요. 예, 비슷한 거는 제일 따져보면 봉다리님? 존재가 다를 뿐이지. 그치. 예,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진짜 공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또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와, 이게 참, 또 어디 가서 이야기 예. 하셨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줬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아휴, 조금 작정하고 좀 매달린 것도 있었고, 나와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무슨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제 이 마음에 있는 이거 한을 좀 풀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어디 말할 데도 없고, 혼자 항상 끙끙 앓고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백묵님도 다른 분들이 용기 내서 또 말씀해주신 거를 듣고 또 용기를 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용기가 많이 났었죠. 다른 분들 이야기하시는 네. 것도. 또 다른 분이 또 백묵님 사연을 네. 듣고 또 용기를 내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항상 네. 행복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가족분들이랑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사연 너무나 또 이야기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돌비님.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와, 뭐 시들모 하면서 정말 기구한 사연들 많이 들어봤지만
이것도 베스트 안에 드는 기구한 사연이네요. 진짜로. 그냥 딱 한마디일 거예요.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도 지금 많이 줄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지금 현재도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기가 힘든 고통을 또 겪고 계신 거다 보니까, 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고통이니까 정말 또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앞으로 이야기는 시청자 바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바나나님께서 해주실 좀 사진이 무섭긴 한데, 요런 귀신을, 좀 목격을 한 것 같아요. 네,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바나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좀 긴장해서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바나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집에서 또 살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어떤 집이었나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실 집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엄마가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가 계속 따라온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그 공간이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집이었던 거 뿐이고요. 네. 오케이. 그러면 태어나시기 전부터 따라다녔던 그런 귀신인 것 같은데 어떤 귀신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겟 잇!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뱃속에 있으니까 막 좋은 것만 보고 몸에 좋은 거 해야 되고, 그래서 아빠가 이제 매주마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온천 같은 데를 데려가고 이제 좀 열심히 태교에 도움을 좀 주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제가 실명을 거론을 할 수는 없고, 어떤 이제 절이 있는 쪽에 온천을 가셨었는데, 그때 이제 아빠는 조금 뒤에 나온다고 이제 차를 가지러 가고, 엄마 혼자서 이제 배가 무거우니까 살살 걸어 다니면서 그 절이 있는 쪽을 구경을 다니고 있었대요. 그때가 시간이 한 오후 6시? 7시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살짝 어스름이 끼고 이러는데, 구석에 웬 절이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예. 저기는 뭘까 하고 이제 가봤대요, 그냥. 해서 갔는데 엄마가 이제 한자를 읽었을 때 영가전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영가전? 네, 영가전이요. 오. 그래서 엄마가 이런 이름을 쓰기는 하나? 이랬는데 그 영자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심령할 때 그 영자가 아니고 영원할 영자였대요. 그래서 그냥 뭔가 영원한 집 뭐 이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를 딱 열었는데 그냥 평범한 미패 같은 걸 모셔놓는 공간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냥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웬 이제 영정사진이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 엄마는 정말 살면서 그런 영정사진은 처음 보셨대요. 예. 지금 이제 배경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제 여자의 눈빛을 한 어떤 그 사진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엄마랑 눈을 딱 마주치고 너무너무 이제 소름이 끼치는 눈빛을 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놨었대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 머리를 이제 막 풀어 헤친 그런 사진이었고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문을 닫고 뒤돌아서 막 가버렸대요. 근데 이제 그런 사진을 마주친 게 처음이니까 너무 소름이 돋았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기분 좋게 놀러 왔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번의 사고가 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옆에 덤프트럭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덤프트럭에서 갑자기 돌들이 쏟아져서 앞창에 유리창에 팍 박히면서 유리창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와. 전면 유리가. 근데 너무 놀랍게도 유리 가루 부스러기 하나 안 떨어지고 정말 금만 강 상태로 아빠가 막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하고서는 살살살살 달리면서 집에를 갔대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 거의 다 와가는 교차로쯤에서 초록불이니까 직진을 했겠죠? 진짜 속도 한 30 정도 직진을 하는데 그때 옆에서 트럭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와서 앞에 그 본네트를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차들은 좀 본네트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네트만 박히고 엄마는 그대로 이제 멀쩡했던 거죠. 그 사고는 났는데 단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뱃속에는 제가 있었고 엄마는 혹시나 제가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한 상태로 이제 그 다음날 병원도 가고 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제가 무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혹시라도 괜히 이런 그 모르는 분 사진을 보고 심기를 건드린 건 아닐까 하고 이제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근데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머릿속에 다 잊혀졌대요, 그게. 그리고 나서 제가 태어나고 한 1, 2년이 지났나? 근데 몸이 이제 안 좋을 때마다 뭔가 자꾸 가위가 눌리고 옷장 구석 이런 데를 보면은 그때 사진에서 봤던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서 그 눈빛을 하고 엄마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따라왔다. 예. 따라왔나 봐요, 아마도. 그러고 나서 제가 말을 하고 엄마랑 이제 손을 잡고 걸어 다니면서 동생이 태어날 때쯤 했을 때 다시 그 여자가 안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그냥 뭐 없어졌나 보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엄마도 또 멀쩡하게 지냈는데 이제 제가 학교를 들어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을 때부터 뭔가 그런 느낌이 다시 나기 시작했대요, 엄마한테. 근데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기분인가?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어느 날 엄마한테 이랬대요. 엄마, 어떤 여자가 자꾸 침대에 앉아있어. 엄마, 어떤 여자가 나 자는데 자꾸 쳐다봐. 나 너무 무서워. 엄마랑 같이 잘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말을 했던 거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어느 정도로 무서워했냐면 너무 귀신을 무서워해서 잠을 못 자니까 엄마가 병원을 데려간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면 잘 수 있을까 하고. 네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엄마랑 같이 재워라. 애가 엄마가 없으면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니까 그냥 엄마랑 같이 자라 하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잠을 못 잔 거예요. 예. 사실 그때 기억이 제가 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여자를 봤는지 어쨌는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그랬었다라는 얘기만 들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또렷하게 기억을 했던 때가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예.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방 중에 내 방이라고 써 있는 부분하고 거실하고 그다음에 다용도실이 되게 일자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딱 보시게 되면은. 네네. 네, 이제 제가 다용도실 바로 붙어 있는 벽면 쪽에 침대를 두고 그리고 문하고 이제 마주보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귀가 정말 밝아요. 엄청나게 예민하고 그 조그만 소리에도 엄청 잘 깨는데 그날 뭔가 부스럭하는 소리가 나서 뭐지 하면서 이제 벽을 보고 있다가 거실 쪽으로 이제 몸을 틀어서 자려고 몸을 돌리다가 그대로 제가 몸이 굳은 거예요. 가위가 눌린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뭐야, 너무 아파, 막, 어깨는 결리고 막 이런데, 이게 사실 무섭다 이런 느낌보다는 자다가 깼는데 내가 잠을 다시 못 자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치. 피곤할 때. 그래서, 너무 짜증나다. 특히나 이제 막 중학교 2학년 때 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되게 그날 이제 좀 어둡고 막 침침한 그런 날이었는데, 베란다 그 통창 앞에서 공 하나가 통, 통, 통 하면서 튀고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동생 놈이 안 자고 저기서 공을 튕기고 있는 건가? 아니, 왜 밤중에 저기서 공을 튕겨?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잠이 네. 잘 깨서.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공이 저기서 제 자리에서 똑같은 속도로 같은 높이로 뛰고 있지? 이게 딱 인지가 되는 순간 제가 그걸 다시 자세히 봤는데 공이 아닌 거예요. 예. 머리가 그 목에서 이제 뭐가 끈 같은 게 달려나온 머리가 제 자리에서 통, 통, 통 하면서 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인지한 순간 정말 발끝까지 소름이 돋아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게 제가 머리라는 걸 인지를 한 순간 그 녀석도 멈춘 거예요. 예. 땅 하고. 그러더니 그게 딱 서더니 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뒤로 돌아서 저랑 눈을 마주쳤는데 눈이 없는데 눈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있어야 될 자리가 눈이 빨갛게 파여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눈이 마주치고 저는 가위에 눌려있고 움직일 수도 없고 정말 그 상태로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그거는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미친 속도로 다글다글다글다글 막 굴러서 제 방 문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 문지방 사이로 반만 내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예. 그래갖고 제가 너무 그냥 눈물은 줄줄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울면서 목소리는 안 나고 이러면서 울면서 그걸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그게 막 굴러서 제 침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순간 제가 가위가 풀렸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내려가면 그게 기어 나올 것 같고 내가 침대에 계속 앉아있어도 그 밑에 그게 있으니까 정말 계속 끄끄거리면서 울면서 밤을 샜어요. 그 자리에서. 예. 근데 이제 새벽이 되고 엄마가 나와서 엄마 막 이러면서 울면서 이제 엄마를 막 불렀는데 이제 엄마가 와서 엄마들 알잖아요. 에이 뭐가 있어 이러면서 침대 밑을 막 쓰는데 먼지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너무 무섭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여자의 그 존재를 몰랐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어떤 내가 가위 눌려 귀신을 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머리를 보고 난 이후부터 꿈에 어떤 여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꿈을 꾸면 꿀수록 본능적으로 그 머리가 이 여자다. 그 머리가 이 여자다. 라고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들이 보면 항상 그 여자는 굉장한 원한에 차 있었고 저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한 군데가 인사동인데 네. 꿈에서 인사동을 제가 놀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인사동을 놀러 갔다가 구석에 정말 골목에 칼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꿈에서. 그래서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거길 내려가서 구경을 하는데 정말 이상한 공간이었어요. 너무 하얀 곳에 너무 하얀 그 쇼케이스들 안에 정말 까만 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정말 이상한 곳이었는데 사람이 없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공간이구나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고 저는 비명소리가 나서 돌아봤죠. 그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큰 칼을 들고 와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찔러 죽이면서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여자를 본 순간 나 여기서 잡히면 정말 죽겠다. 나 죽을 것 같다 하는 두려움에 죽은 사람들 사이로 제가 막 기어가서 피를 얼굴에 바르고 죽은 척을 했어요, 꿈에서. 그리고 한참 지나고 이제 모든 그 상황이 종료가 되고 그 여자가 이제 칼을 질질 끌면서 하나, 둘 하고 뭘 세더라고요. 그러더니 2개 모자라. 이러더니 이제 제 머리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예. 제가 실눈을 뜨면 그 여자는 항상 눈을 저랑 마주치고 있어요. 근데 그 눈알이 없는 눈에 누구보다 살기를 띠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와. 그러고 항상 꿈에서 깨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저를 쫓아와요. 제가 어디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저를 쫓아와서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저를 죽이지는 못하고 항상 꿈에서 깨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 제가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딘가를 또 갔어요. 네. 그래서 어딘가를 가서 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되게 막 즐겁게 막 놀고 있다가 산속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산에서 어떤 절이 나오더라고요, 꿈에서. 절이 나와서 되게 이런 곳에 절이 있네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사진이 나오고 뒤를 돌면 그 여자가 서 있어요. 방금 얘기한 장면이 뭔가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이 얘기를 엄마한테 해줬더니 엄마가 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어. 우와.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엄마 그 여자가 내 꿈에 나오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겁이 나셨던 거죠. 그러니까 딸한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네가 상상력이 너무 좋은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저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셨나 봐요.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정말 꿈에 그 여자가 매일같이 저를 나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와요. 정말 어디서든지 나와요. 정말 네. 최악인 건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변기 틈 사이로 머리를 뚫고 나올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꿈에서. 와우. 그 기분이 나쁠 정도로 나오니까 나중에는 제가 너무 정말 괴롭다 못해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배경이 방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방으로 바뀌면서 이제 온 집안에서 그 여자가 저를 쫓아다니고 저는 그 여자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거죠, 계속.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항상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아까 보내드린 방 구조 중에 작은 방에 있는 베란다에서 꼭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멈춰요. 그리고 그 베란다 밖에서는 밖에 저는 서 있고 그 여자는 베란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면서 늘 비명을 지르면서 끝이 나요, 꿈이. 우와. 정말 그 비명이 너무 무서운 게 그 눈알이 없는 눈에 핏발이 서서 하면서 정말 그 귀가 찢어지는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 그런 꿈을 꾸다가 한동안 갑자기 그 여자가 더 이상 꿈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조금 안 나오기 시작하나 보다. 이 여자가 그냥 나를 못 잡으니까 화가 나서 떠났나 보다 하고 이제 다시 그 제 방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방 구조를 굉장히 자주 바꾸는데 네. 내가 바닥에 놓고 자니까 귀신이 왔나 보다. 2층으로 올라가야겠다고 2층 침대를 놓은 거예요.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깨서 옆으로 돌아눕다가 또다시 가위가 눌렸는데 이번에도 눈은 떠진 상태였어요. 근데 어디선가 탁! 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창백한 발에 새까맣게 흙먼지와 때가 묻은 발이 발목만 있는 상태로 제 눈앞에서 발끝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매트리스 그 스프링 울리는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 울리는 순간 기절한 거예요, 제가. 우와. 그러고서는 제가 그 2층 침대도 없애버렸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바닥의 기를 그 대지의 기운을 느껴야겠구나. 이거는 내가 공중에 떠 있어서 안 된 거다. 대지의 기운을 느껴야 돼 하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치. 대지의 기운을 네네. 받아야지 공중에 떠 대지의 있으니. 안 돼.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베란다와 거실, 방, 다용도실이 일자로 이어진 그 라인에 제가 침대를 놓고 잤는데 그날 정말 기묘한 꿈을 또다시 꿨어요. 꿈에 어떤 이제 퇴마사라고 하는 남자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를 싹 밀치고 현관, 내 방, 거실, 베란다, 안방, 화장실 모든 곳을 다 찬찬히 돌아보면서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제 방하고 연결된 다용도실 문을 여는 순간
아이고, 여기다 있네. 이러면서 그 퇴마사가 싹 사라졌는데, 눈앞에 그 여자가 서 있고, 웬 형체들이 세탁기 위에 하나, 그 선반 위에 하나, 구석에 하나,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퇴마사가 이게 사라졌다가 갑자기 뒤에서 하는 말이, 저 귀신들이 다용도실에서 네 방으로 통하는 창문으로 너를 밟고 다니면서 네가 아픈 거다. 너 지금 되게 아프지 않냐? 아픈 거다. 네가 계속 밟혀서 아픈 거다. 빨리 옮겨라. 이러고 제가 깼어요. 근데 네. 사실 그때 제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쓰러진 적도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애들 단어 시험 보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갑자기 막 헛구역질하고 이럴 정도로 몸이 안 좋아서, 네. 한약까지 지어 먹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나 진짜 안 되겠다.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서 엄마랑 자야겠다. 이러고 엄마랑 자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뒤부터는 이런 꿈을 안 꾸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상한 건 여태까지 저는 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던 작은 방에서 혼자 끼깃끼깃 소리가 나고, 문이 혼자 여닫히고, 저희 집에 강아지들이 그때 이제 있었는데, 강아지들이 문 앞에 가서 미친 듯이 짖다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마치 무언가가 나오려고 했다가, 강아지들이 짖어서 다시 뒷걸음질 쳤다가, 방 안으로 숨는 듯한 그런 연상이 되도록 강아지들이 짖고, 방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행동을 취하는구나, 애들이. 행동을.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제가, 그냥 뭐가 있었나 보다 하겠는데, 매일 저녁 같은 시간만 되면 그렇게 짖어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하다가, 아니, 이 모든 건 내가 그냥 너무 겁을 먹었기 때문인가 보다. 저는 끊임없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막 하려고 애를 썼던 편이라,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예.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여자가 또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여자가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살기, 광기, 집착, 너를 죽여야겠다, 막 이런 게 가득했다면 갑자기 그 여자가 제 앞에 서 있는데 어김없이 산발을 하고 그 눈을 하고서는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예. 계속 웃는데 왜 웃는 거지? 왜 웃는 거지? 하다가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여자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꿈꾸고 일어나니까 이 여자가 또 나왔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지나갔는데, 정말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울리는 거예요. 예. 엄마가 이 시간에 집에 안 들어오고 왜 전화를 하지? 이러고 전화를 받았는데, 웬 모르는 아저씨가 전화를 받아서 어머니가 조금 다쳤다, 지금 빨리 병원에 와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되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어머니가 어디서 이제 친구분들하고 술 한잔 하시고 넘어지셨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걸어가다가 후진하던 차의 전속력으로 박혀서 어머니가 날아간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척추뼈, 골반뼈 뭐 할 것 없이 뇌진탕까지 와서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신 거예요, 어머니가. 와. 너무 큰 사고가 났는데 제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그 응급실 침대 밑에 엄마의 피가 웅덩이가 될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제가 그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뭘 봤냐면 엄마 머리맡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봤어요. 와. 근데 제가 꿈에서 본 그 표정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구나. 그래갖고 제가 그때 혼절을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정말 신이 도운 게,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나셨는데 목숨을 날아갈 뻔한 고비를 다 넘기고 모든 수술이 다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우와, 다행이다. 예. 그래서 지금 물론 다행히 굉장히 멀쩡하세요. 요즘 잘 놀러 다니고 계신데, 그러고 나서 모든 수술이 마치고 제가 이제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로 엄마를 이렇게 보다가
병원 그 난간 접어놓고 거기서 기대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여자가 또다시 그 병실 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도 표정이 달랐어요. 아까까지는 비친 듯한 웃음이었다면은 이제는 뭔가 그냥 굉장히 분노에 사로잡힌 너무너무 화가 나 보이는 그런 표정으로 이제 막 저를 쳐다보다가 처음으로 뒤돌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오. 그냥 뒤돌아서 갔는데 그때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게 하나가 눈앞에 보였는데 웬 하얀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병실 문 앞에 저한테 등을 지고. 그래서 저게 뭐지?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꿈인데도 제가 그 꿈에서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이틀 동안 잠에서 안 깨어났대요. 네. 그래서 엄마 병실 침대 옆 침대에서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그냥 그 뒤부터는 사실 뭐 꿈에 나오는 여자를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그럼요. 엄마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반년이 지나고 엄마가 이제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실 수 있을 때쯤 할머니 댁을 가게 됐어요. 명절이어서. 그래서 할머니 댁을 갔는데 제사상을 이제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다가 사실 이제 제사 지낼 때 너무 아침에 새벽에 하니까 졸려가지고 잘 안 보게 되는데 그날 무심결에 그냥 제사상을 딱 봤는데 제가 꿈에서 본 그 하얀 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 너무 당시. 이상한 게 저는 분명히 등을 봤는데 그분의 얼굴을 알 것 같은 거예요. 꿈에서 본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제가 이러니까 할머니가 왜 그러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저 이분 할머니 왜 말을 못했어요. 제가 바보가 돼가지고. 그때 할머니가 왜 이러시다가 제가 한참 뒤에 이런 얘기들을 다 해드리고 꿈에서 내가 이분을 봤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어이구.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왜 우시냐 그랬더니 외할아버지의 그러니까 어머니죠. 외할아버지의 어머니. 저한테는 증조할머니. 네.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 딸을 굉장히 원하셨고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러니까 딸들만 보면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계속 아들들만 낳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대요.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제 할아버지한테 앞으로 네가 딸을 낳게 되고 너의 손주들을 낳게 될 텐데 딸, 손녀들을 항상 네가 잘 챙겨줘라. 오.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누구보다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 우시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사랑스러운 손녀딸 지키려고 나타나신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요. 나지.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할머니도 그 여자도 제 꿈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부터 약간 더 막 마음을 다해서 제사 지낼 때 할머니께 감사드린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우리 엄마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런 상황에 계속 안에 있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이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거를 보고 계신 그 증조 할머님께서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셨고, 결국에 오셔서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이 여자가, 그러니까 꿈에서 나온 이 여자가 점점 이제 제 삶에 그러니까 손을 뻗치기 시작하니까 나타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 손녀딸 네가 잘 이겨내고 있다. 우리 손녀딸 네가 스스로 잘 하고 있구나. 강인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근데 그 표현력이 엄청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분 진짜 단단히 준비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무서운 이야기의 천재거나. 제가 원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심심할 때마다 애들한테 어. 무서운 얘기 한두 개씩 구현하듯이 해주고 그날 집에 가면 엄마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들한테 무서운 얘기 좀 해주지 말라고. 애들이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 무서운 이야기의 천재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말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려주신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긴장을 해서.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아, 네. 아, 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정말로. 네, 만약에 전 이 여자가 또 나온다면 아마 그때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또 나왔으면 그때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사실 힘이 들었었죠, 계속.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면 경찰에라도 신고를 할 텐데 그런 것도 그쵸.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럼요. 그 때릴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참 이런 영적인 고통이 힘든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어, 있겠지만 맞아요. 특히나 그 비명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사람이 내는 비명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내장을 흔드는 느낌으로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런 두려움을 주니까 까무러치는 게 정말 일상이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바나나님께서 어쨌든 이야기가 끝이 났고 요 네. 이후에는 겪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앞으로의 이야기는 뭐 들을 수는 없겠지만 뭐 들려서도 안 네.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주변 지인분들 아,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희 또,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것들도 사실 거의 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됐습니다. 네, 네네네. 거기까지. 돌비님께서 또 초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돌아오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다행이다. 나는, 이거 단편으로 이제 끝나시는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장착을 이미, 몇 발 더 남았다. 이제 이거를 또 보여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한 발 더 남았다. 좀 이런, 나는 몇 발 준비가 장전이 되어 있다. 좀 이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고, 오늘 이야기 자체가 제가 느끼기로는요, 이 지금 바나나님을 쫓아다니고 괴롭혔던 이유가 어머니가 임신하셨을 당시에 그 영정사진을 봤지만 그때 당시에 아기랑 같이 본 거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다. 라고 귀신이 판단을 했고 저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고 정말 또 악귀였네요. 사람을 그렇게까지 만들 정도였으면. 근데 다행히도 증조 할머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주신 또 짠한 마무리까지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